네, 안녕하세요. 멋진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리브굿의 가장 사랑받는 제품 중에 탑3에 속하는 팩터4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터4에 대한 얘기는 저희들이 많이 했었고, 또 무척 또 사랑들 하시죠. 그런데 지금은 현재 통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자유롭게 현재까지는 구매할 수 없는 제품이긴 한데, 또 왜 통관 문제가 되었는지에 대한 또 이유들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죠. 팩터4에 들어있는 젤라틴이라고 하는 그런 성분 때문에 그랬습니다. 물론 앞으로 더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강의 맨 말미에 지금까지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팩터4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있으니까 끝까지 잘 경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스타트 할게요. 자, 저희의 사랑받는 제품 팩터4는 회원가가 24,000원 정도 되죠. 일단은 저희가 가격부터 놀라고 넘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팩터4에는 이렇게 6가지 인증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CGMP, 그 다음에 넌 GMO, 동물 실험 하지 않았어요. 크로벌티 프리, 소이 프리 가공된 콩이 없습니다. 글루텐 프리, 글루텐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3자 기관을 통해서 검증을 받습니다. 서드 파티 랩 테스티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리브굿 제품 중에서 각 제품들이 인증 마크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적은 개수의 인증 마크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팩터4이기도 합니다. 들어가 있는 주 원료는 이제 코큐텐하고 오메가3죠. 자, 팩터4는 한마디로 최강 염증 관리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다. 그리고 심장 지킴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중성 지질을 조절해주는 그런 제품이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팩터4는 네 가지, 4니까 네 가지 핵심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멸치류에서 얻은 오메가3이고요. 왜 멸치류에서 팩터4는 오메가3를 얻었는가? 맞습니다. 오메가3 함량이 일단은 연어 다음으로 가장 많은 오메가3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금속 오염도가 연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좀 낮습니다. 참치나 이런 것들보다도. 왜냐하면 멸치류는 먹이사슬 하단에 있기 때문에 잡아먹고 잡아먹고 이렇게 최상위 포식자가 아니죠. 최상위 포식자는 많은 하단 그 생물들을 먹었기 때문에 배불리 먹었을지는 모르지만 하단에 있는 그런 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오염도를 그대로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멸치류는 생장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오래 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염될 확률이 그만큼 기간으로 짧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멸치류에서 취취한 그런 오메가3다. 그리고 저희가 오메가3 얘기하면 항상 등장하는 게 100% 등장하는 게 EPA하고 DHA죠. 왜 오메가3를 얘기하면 EPA하고 DHA가 항상 등장할까? 그 얘기는 잠시 후에 얘기하고요. EPA, 에코사 펜타엔산, DHA는 도코사 헥사엔산이라고 해서 각각 염증과 눈, 뇌, 우리 아주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DHA 처음에 나왔을 때 이거 먹으면 공부 잘한다고. 예, 머리가 잘 돌아가고 뇌에 좋아서 공부 잘한다고 해서 DHA 함유된 제품이 나왔던 것 같아요. 몇십 년 전의 얘기죠. 자, 이게 600ml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400, 200 해서. 자, 그리고 두 번째 팩터 4 중에서 두 번째 코엔자임 큐텐입니다. 코엔자임 큐텐은 너무나 유명한 성분 중에 하나이죠. 맞아요. 팩터4가 심장 지킴이인 이유는 심장 질환의 오메가3도 좋지만, 코엔자임 큐텐은 심장 지킴이로서 심장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분 중에 하나이죠. 5대 항산화에도 들어가는 성분이 바로 코엔자임 큐텐이다. 이 코엔자임 큐텐이 50ml 들어가 있고요. 또 코엔자임 큐텐은 뭐 기본적인 항산화는 또 1, 2, 3등 얘기 안 하면 서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성분 중에 하나이죠. 그 다음에 4 중에서 3, 강황입니다. 강황에는 터마신이라고 하는 그런 항산화 성분이 들어가 있죠. 강력한 항염, 항균, 그 다음에 항암 효과가 있죠. 자, 강황에 보면 10대 1 엑스트랙트라고 써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대 1은 1mg의 강황을 채취한다라고 했을 때 압축 정도가 10배 정도 많은 것에서 이렇게 압축을 해서 1g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10g을 가지고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황 뿌리 줄기로부터 150ml를 채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팩터 4의 핵심 성분 마늘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고 하는 역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있죠. 너무나 잘 알고 뭐 한국 사람들은 뭐 마늘 모르시는 분들이 없죠. 자, 마늘도 10대 1 익스트랙트입니다. 역시 10분의 1로 압축해서 10배 많은 것을 압축해서 50ml의 마늘을 채취했고요. 요 네 가지가 팩터 4에 들어가는 사총사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오메가3, 코엔자임 큐텐, 강황 요 세 가지는 소화 흡수되지 않기로 유명해요. 지용성에다가 특히 강황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흡수율이 낮습니다. 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돕는 자가 등장하는데 바로 그 아이가 검은 후추입니다. 자, 검은 후추는 오메가3에도 코엔자임 큐텐에도 강황에도 매우 잘 어울리는 흡수율과 생체 이용률을 굉장히 높여주는 그런 재료 중에 하나이고요. 왜냐하면 검은 후추에는 피페린이라고 하는 강력한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 피페린도 4배 압축해서 만든 성분이고요. 자, 이 피페린이 바로 누구를 돕는다? 흡수되기 어려운 강황을 돕는다. 코엔자임 큐텐을 돕는다. 그다음에 오메가3를 돕는다. 저는 이 검은 후추가 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단순히 흡수를 조금 돕는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검은 후추는 저 오메가3 코엔자임 큐텐 강황과 매우 잘 어울린다. 저들이 스스로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흡수율과 생체 이용률을 극강으로 끌어올린다. 그 다음에 문제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젤라틴이죠. 우피해가지고 통관상의 문제가 되었던 거죠. 문제가 있네 없네 해가지고 우리는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행정기관에서는 또 그럴 수도 있겠죠. 보바인 호프입니다. 소의 발국으로 팩토4의 캡슐을 생산합니다. 저 소 보바인 중에서 콜라겐이 매우 풍부한 부위이고요. 비즈왁스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죠. 비즈왁스, 벌꿀이 생산한 자연 물질로 팩토4 캡슐에 천연 코팅조를 쓰였으며 유용한 지방산과 비타민 함유가 있고 부드러워 목 넘김이 좋다. 팩토4가 알이 약간 굵긴 하지만 다들 드셔보셔서 아시겠지만 목 넘김이 매우 좋은 이유가 바로 이 비즈왁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피땡사에 오메가3와 코엔자임 큐텐이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이거 오메가3 코엔자임 큐텐이고요. 이 두 개를 하나로 합쳐놓은 게 바로 이 아이죠. 하트땡이라고 하는 녀석인데 이 아이 하나가 81,410원이죠. 우리 얼마죠? 24,700원이죠. 그리고 오메가3 EPA, DHA 함량도 167mg. 우리는 얼마죠? 600mg. 그리고 코키톤도 여기는 30mg. 우리는 50mg. 흡수율을 극강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검은 후추가 포함되어 있죠. 물론 여기 제품에는 액상화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것만큼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게 검은 후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검은 후추에는 이렇게 커큐민 강황, 항염, 염증, 통증 또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이렇게 3인방이 마치 오메가3 코엔자임 큐텐 강황처럼 만큼 중요한 녀석들이 함께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염증 관리, 심장 관리, 중성 지지를 완화하는데 최대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런 성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중에서 특별히 다른 것들 좀 쉬워요. 우리 사장님들께서
좀 난해한 건 아니죠. 너무너무 익숙하지만 익숙하게 정의가 잘 안 되는 그런 성분 중에 하나가 오메가3예요. 그쵸? 자, 오메가3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처음 발견은 극지방인 그린란드 에스키모인들이 심장질환 혹은 심혈관 질환이 없는 것을 연구하는 중에 발견하게 된 게 바로 오메가3입니다. 극지방에 살다 보니까 이런 좋은 생선들을 굉장히 많이 먹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뭐 거의 오염도 제로에 가까운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신장 질환이 없더라 보니까 연구해 보니까 이런 좋은 생선으로부터 예, 얻은 오메가3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아주 오래전에 발견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메가3는 뭐예요? 기름이잖아요. 그죠? 지질입니다, 지질. 자, 그래서 우리 몸의 지질의 종류를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질의 종류에는 이렇게 좀 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우리는 세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대부분, 뭐, 영양학 개론에서도 거의 세 가지만 얘기합니다. 자, 중성 지질인데요. 중성 지질은 인체의 거의 95에서 98%를 차지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 몸에 있는 지방, 지질의 거의 대부분이 뭐다? 중성질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메가3라든가 이런 뭐 레시틴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콜린 이런 제품들 먹으면 이렇게 중성지질을 완화할 수 있다. 조절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차지하는 게 항상 문제죠. 항상 사람의 몸은 너무 과하거나 너무 부족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자, 중성지질이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중성지질을 영어로 표현하면 TG입니다. TG. 트리글리세라이드라고 해서 TG예요. 갑자기 TG가 뭐지? 맞죠? 우리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메가3에도 세대가 있다. 1세대, 2세대, 3세대 들어보셨죠? 1세대는 TG, 2세대는 EE, 3세대는 RTG. 할 때 그 TG가 바로 뭐예요? 중성 지질을 칭하는 거예요. 트리글리세라이드.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무색 무취의 그런 물질에 지방산이 3개 붙어 있는 것. 오메가3는 지방산이잖아요. 자, 이런 중성 지질은 항상 우리 몸에 음식을 섭취하다 보면 쌓입니다. 이렇게 지질 형태로 쌓이고 이것을 에너지원으로 저장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용할 일이 잘 발생하지 않으면, 즉, 운동을 잘 하지 않거나 움직이지 않으면 어때요? 쌓아놨는데 사용하지 않으니까 몸에 쌓이겠죠. 쌓이면 비대해지고 비만이 생기는 것이고 체지방이 발생하는 거죠. 필요한 녀석이긴 하지만.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인지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인지질은 세포막의 주요 구성 요소예요. 그래서 세포 내부와 외부를 구분지어 주는 게 바로 인지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인지질 아마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인지질이 풍부한 성분은 해바라기 레시틴 이런 것들 어떤 제품에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들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질에는 스테롤. 스테롤은 식물에 있는 그 지질을 스테롤이라 하고 동물에 있는 스테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콜레스테롤입니다. 자, 콜레스테롤이 나빠요? 좋아요? 예.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빠요. 그런데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100%. 항상 뭐 있죠? 맞아요. 콜레스테롤이 과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하지만 반드시 있어야 된다. 왜? 콜레스테롤이 세포막을 구성하면서도 각종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호르몬 원료예요. 그리고 담즙산을 만들어내는 담즙산의 원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거 아셨나요? 비타민 D를 만들어내는 비타민 D가 우리가 잘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햇빛을 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타민 D의 전구체 역할도 하는 거예요. 즉 콜레스테롤이 있음으로 인해서 비타민 D가 우리 체내에서 합성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다 이거죠. 자, 이렇게 중요한 세 가지 지질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우리는 오늘 1번에 집중할 겁니다. 중성 지질. 왜? 트리글리세라이드니까. 오메가3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바로 트리글리세라이드 중성 지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메가3는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저희가 들었어요. 오메가3 하면 항상 불포화 지방산이래. 그죠? 맞아요. 왜 불포화 지방산일까? 저 말이 뭔 말일까? 궁금해
해본 적 혹시 없으세요? 저는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궁금해했던 건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궁금해했던 내용에서 이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팩토4를 하면서 좀 더 이거를 좀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불포화라고 하는 것은 뭔가 포화되지 않았다는 지방산이잖아요. 자, 포화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가득 찼다. 뭐 제가 안산에 사는데 안산의 인구가 포화되었다. 가득 찼다는 얘기잖아요. 불포화되었다. 예, 가득 차지 않았다는 얘기였습니까? 가득 차지 않은 지방산이에요. 자, 그래서 오메가3를 우리가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부르는데 불포화 unsaturated라고 읽으면 시골 발음이고요. 어쨌든 불포화 지방산이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 탄소와 수소가 완전히 결합되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모든 물질은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모든 물질은 산소, 수소, 탄소, 질소 요 네 가지로 결국은 만들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불포화 지방산 혹은 지방산의 분자 구조를 보면 거의 대부분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고 산소 조금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어쨌든 탄소와 수소가 완전히 결합되지 않는 상태를 불포화 지방산인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요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자세히. 그 다음에 이 불포화 지방산은 상온에서 액체예요. 자, 상온에서 액체이고 어때요? 체내에서 축적되지 않아요. 거의. 그러니까 쌓여서 나쁜 일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얘기죠. 트랜스 지방이라고 우리 잘 알죠. 기름에 튀긴 거. 네. 트랜스 지방의 축적을 또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불포화 지방산.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이 좋은 지방산인 거예요. 자, 상온에서 액체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맞아요. 잘 상하기 쉬워요. 그래서 일반적인 오메가3는 산화 방지제로서 비타민 E가 많이 들어가기도 해요. 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캡슐화 시키거나 이런 역할들을 하거든요. 어쨌든 오메가3는 불포화 지방산인데 잘 축적되지 않고 트랜스 지방의 축적을 억제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 가장 좋은 지방산 중에 하나이다. 자, 그런데 이 불포화 지방산은 체내에서 합성돼요. 되는데 아주 소량만 돼요. 이 불포화 지방산을 합성하는 효소가 거의 잘 없거든요. 잘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 필수 지방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몸에서 잘 합성은 거의 하지 못하는데 꼭 필요한 지방산이래. 그럼 어때요? 외부에서 섭취가 반드시 필요한 지방산이 뭐다?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칭은 왜 하필이면 오메가3로 했을까?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자, 명칭을 오메가3로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알려면 엄청 머리 아픈 그림을 하나 봐야 됩니다. 이 그림을 봐야 돼요. 자, 이 그림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메틸기 카르복실기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지방산의 분자 구조,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려면 산소, 수소, 산소, 질소 이 네 가지가 조합을 이루어서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고 그게 분자화되어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물질로 만들어지거든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타민 C가 뭐라고 그랬죠? 맞아요. 비타민 C는 탄소 6개, 수소 8개, 산소 6개, 686. 요게 비타민 C라고 한 것처럼 이게 지방산의 분자 구조인데 여기 양쪽 끝이 메틸기라고 하는 혹은 카르복실기라고 하는 끝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지방산이에요. 그런데 이 지방산이 어떤 지방산이에요? 포화 지방산이 아니라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자, 불포화 지방산 이유는 뭐냐면 자, 그거를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가 맨 끝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가 맨 끝이에요. 잘 따라오세요. 좀 어렵지만 맨 끝인데 맞아요. 이렇게 탄소 한 개에 수소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잘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놨잖아요. 탄소 세 번째. 자, 세 번째 탄소에 이렇게 이중 결합이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다 단일 결합이잖아요. 이중 결합이 처음 나타나요. 세 번째 탄소에서. 그래서 이것을 오메가3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끝부분. 우리가 그리스어로 처음과 끝이 알파와 오메가잖아요. 오메가 끝이라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메틸기의 이 끝부분인 이 끝부분에서 세 번째 탄소 3에서 끝이 오메가니까 세 번째 탄소의 이중 결합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방산을
오메가3, 오메가3 지방산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예요. 개념 자체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지방산의 분자 구조에서 이렇게 탄소의 이중 결합이 있으면 뭐 어쩐 건데? 맞아요. 탄소의 이중 결합의 장점은 지방산이 구분 형태가 되어서 직선보다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 잘 쌓이지 않습니다. 즉 체내 축적되지 않는 이유가 이런 이유인 거죠. 맞죠? 하나하나 잘 포개려면 반듯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굽어 있다 보니까 잘 쌓이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야들야들하게 굽어 있음으로 인해서 세포의 유연성을 강화시켜줍니다. 그래서 세포 안의 신호 전달이라든가 통신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줘요. 세포는 어때요? 물도 물이지만 이런 지방산으로 세포막으로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또 이렇게 유연하고 세포 간의 통신과 신호 전달이 원활하다 보니까 어때요? 세포 간의 물질의 이동 결합 반응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세포의 건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까 상온에서 액체라고 그랬잖아요. 산화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산화되는 과정 중에 자기가 장렬하게 전사하면서 주변에 있는 세포를 살리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죽는 거죠. 자, 따라서 산화 과정 중에도 어떻습니까? 항염 작용이라든가 면역 작용을 일으키는 게 바로 이중결합을 갖고 있는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이다. 자, 그리고 우리가 EPA, DHA라고 얘기했는데 지방산의 종류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 여러 종류들 중에서 한 열 몇 가지 있거든요. 그 열 몇 가지 불포화 지방산에는 대표적으로 EPA하고 DHA하고 ALA라고 하는 알파리포산 요 세 가지가 인간의 몸에 불포화 지방산으로서 유익한 역할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팩터4의 4인방 사총사 최강 성분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오메가3입니다. 자, 오메가3 어때요? EPA하고 DHA로 만들어져 있죠. EPA하고 DHA가 뭐예요? 그냥 오메가3의 한 종류 중에 하나예요. 그죠? 오메가3라고 하는 불포화 지방산 중에서 인간의 몸에 굉장히 좋은 게 EPA이고 DHA인 거예요. 그래서 EPA도 DHA도 어때요? 맞아요. 불포화 지방산이고 잘 보면은 분자 구조가 이중결합이 꼭 되어 있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겠죠. 자, 요 두 가지 성분은 어떻습니까? 최적의 조합을 이루고 있어요. 함량이 2대 1일 때 가장 최적의 조합인데 저희께 팩트4가 그렇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염증, 눈, 그다음에 중성지방. 중성지방 아까 얘기했죠. 이런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축적되지도 않고 많이 쌓여 있는 중성지방들을 조절하는 교통정리해주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오메가3를 들어있는 제품을 먹으면 중성지질의 완화를 이룰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콜레스테롤 마찬가지. 콜레스테롤도 지방이잖아요. 지질이기 때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과 같은 이런 지질들이 들어갔을 때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조절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심혈관, 항암 이런 것들에 특화되어 있는 게 오메가3다. 뭐 염증은 완전 기본이고요. 그래서 최강염증 관리자를 하는 거죠. 코엔자임 Q10 가장 강력한 조회소예요. 5대 항산화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고 미토콘드리아 하면 코엔자임 Q10이 있죠. 미토콘드리아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심장지킴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코엔자임 Q10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타민 E를 환원을 잘 시킵니다. 비타민 E는 지용성 비타민이죠. 이 지용성 비타민이 할 일을 너무 다 했어. 이제 집에 가봐야 되겠어. 이제 쓸 에너지가 더 이상 없어. 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코엔자임 Q10이 쉽게 말해서 비타민 E에게 힘을 주어서 비타민 E를 다시 부활시킵니다.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바로 코엔자임 Q10이다. 자, 강황, 커큐민, 토마신. 자, 토마신은 강황에 들어있는 주 성분 중에 하나인데 강력한 항산화제 물질이고요. 자, 우리가 루테인의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마리골드 꽃이라고 있어요. 자, 루테인 하면은 마리골드 꽃이거든요. 바로 마리골드 꽃에도 많이 들어있는 게 토마신입니다. 강황에도 많이 들어있는 게 토마신. 그러면 어떻습니까? 강력한 항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신생혈관 억제라고 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강황에는. 우리가 이게
암에 노출된 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암세포들이 신생혈관을 다시 만들어내요. 지들도 살라고. 그러므로 인해서 전이라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런 것들 억제해주는 물질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그 중에서 강황이 그런 역할들을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염, 항암, 항산화, 항통증 하면 강황이다. 뭐 마늘은 뭐 이루 말할 데 없고요. 예, 마늘 잘 먹으면 사람 되잖아요. 그죠? 농담이었습니다. 알리신, 그죠? 염증, 고지혈, 당뇨, 심혈관, 또 항암, 기억력, 신경계. 자, 마늘이 안 좋은 곳은 없죠. 자, 이렇게 4인방으로 되어져 있다. 자, 검은 후추, 피피린 얘기했죠? 맞아요. 흡수되기 힘든 오메가3 코엔자임 Q10 강황의 흡수율을 극강으로 끌어올리면서도 스스로 항염증 기능과 항산화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게 검은 후추의 강력한 피페린 성분이다. 그래서 우리 이 텔로미어라고 아시죠? 텔로미어, 염색체 끝단에 있는 이 텔로미어가 점점 짧아짐으로 인해서 세포 분열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거죠. 이 텔로미어가 줄어드는 속도를 현저히 늦추거나 증강시킬 수 있는 물질들이다.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글의 미리학자, 이 사람은 1년에 영양제를 11억원어치 먹었다고 해요. 현대판 진시황제죠. 이 사람이 안 먹어본 영양제가 없는데 그 중에서 꼽은 게 코엔자임 Q10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고 들었던 이제 우리 오메가3의 1세대 TG, 2세대 EE, 그다음에 3세대 RTG. 저희 리브굿의 팩토프는 명칭적으로 RTG는 아니에요. EE예요. 그게 명확하게 분석 증명서에 나와 있어요. 에틸 에스테를 해가지고 E형인데 오메가3를 고농축에서 굉장히 많은 오메가3를 담아요. 그런데 RTG보다는 어때요? 흡수율이 좀 더 낮을 수 있어요. RTG보다는 좀 더 낮을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의 EE형을 RTG형으로 흡수율과 생체 용어를 극강으로 끌어올린 게 뭐다? 바로 검은 후추 피페린이다. 이유 있는 최적의 조합을 이루고 있는 게 바로 저희 팩토4이다. 자, 마지막 한 페이지 더 볼게요. 저희 팩토4의 분석 인증서입니다. 자, 이 분석 인증서를 왜 가지고 왔냐? 이게 원본이고요. 자, 팩토4이겠죠. 자, 이게 제가 한글로 번역한 정말 재미난 발견이었어요. 인증서입니다. 어때요? 제가 한글로 써는 것 중에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자, 각각의 항목들 다 나와 있고 이런 중금속들, 그 다음에 미생물들 깨끗하게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결과값들이 다 나와 있고 여기에 모든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죠? 여기서 이제 들어있는 성분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분석 인증서를. 그런데 제가 주목했던 거는 이거 이 젤라틴 좀 더 확대해 볼까요? 코셔 젤라틴 인증, 할랄 젤라틴 인증. 예. 이게 이 젤라틴이 우피로부터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람들이 염려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리브굿에서 팩토포를 생산할 때 이 젤라틴 우피 이거를 정말 안전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하기 위해서 젤라틴과 관련된 코션 인증을 받았어요. 그리고 할랄 인증도 같이 받았어요. 그리고 요청 시에는 코셔 젤라틴 인증서를 제시하겠다. 요청 시에는 할랄 젤라틴 인증서를 제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게 식약처에서 이게 요 젤라틴 성분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통관이 되네 안 되네 했지만 당당하게 얘기해도 된다. 리브굿 제품 중에서 특정 성분이 코셔와 할랄 인증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은 팩토포가 유일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팩토포, 젤라틴, 코셔와 할랄 인증을 가지고 있는 매우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제품, 그리고 완전 검증된 제품, 그리고 이런 분석 인증서를 통해서 제가 팩터4 하나만 보여드렸지만 모든 전 제품이 이런 분석 인증서를 통해서 정말 클리어하게 하나도 숨김없이 회원들에게 이 제품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론화하고 오픈한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리브굿은
다른 면모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모든 제품들에 대해서 분석 인증서를 표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올해인데 이번 한 주도요, 또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건강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